이번 사연은 결혼 며칠 만에 시아버지에게 막말하고 이혼 선언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식 올리고 3개월 만에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너무 급하게 결혼을 서둘렀나 봐요. 지금 너무 후회되고 속상해서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십사 글 올려봅니다. 제가 이상한 건지 판단 부탁드릴게요. 저랑 남편은 학교를 같이 다닌 대학 동창이었어요. 동아리 활동으로 만난 적이 있었는데 학교 다닐 때는 그냥 아는 사이로 지냈었고 졸업하고 선배들과 술자리를 하면서 친해져 사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남들 앞에서 부끄럼을 많이 타는 편이에요. 소심한 성격에 물건 같은 거 하자가 있어도 환불하고 클레임 걸고 하는 건 자신이 없어 하는 편이에요.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 대화하기도 어렵고 친해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남편과는 금방 친해졌어요. 남편은 늘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다가 사람들 다 챙겨주고 귀가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반면에 저는 술이 약해서 한 병 정도 마시면 알딸딸해지면서 항상 취하기 마련이었어요. 그렇게 사람들을 챙기는 남편의 모습에 반해 사귀게 된 거죠. 그러다 남편이 청혼을 했고 저도 흔쾌히 승낙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남편을 보신 후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저희 집에 인사드리러 왔을 때 술을 잘 못 마신다며 아버지가 주신 술도 다 못 마셨는데 그런 점이 부모님한테 점수를 더 딴 것 같아요. 결혼 준비하느라 싸운 적도 없고 예물이나 혼수 이런 것에 대해서도 큰 다툼 없이 진행했어요. 집에서 해주는 대로 시댁 측에서 하자는 대로 따르는 편이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저희 부모님 댁에 갔다가 이바지 음식을 가지고 시댁에 가게 되었는데요. 결혼 전에 인사드리러 잠깐 집에 들른 적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식사를 함께 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벌써 시어머님이 가득 음식을 준비해 놓으셨고 식탁에 상이 차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님은 음식 솜씨가 무척 좋으신데 밑반찬이랑 나물, 잡채 등 모든 음식이 정갈하고 간이 딱 맞았어요. 저는 어머님께 맛있다며 연신 칭찬을 해드리고 대화를 했는데 시아버님이 어이! 하고 누군가를 부르시더군요. 저는 아버님을 쳐다보았는데 빈 국그릇을 아무렇지도 않게 숟가락으로 툭 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빈 그릇을 가져다가 국을 퍼서 아버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젓가락으로 반찬 그릇을 가리켰는데 네 하고 말씀하시고 반찬 그릇도 가져가서 반찬을 채워오시는 겁니다. 저는 조금 당황스러워 남편을 쳐다보았는데요. 남편은 눈치가 없는 건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엄마 물은? 이라고 말하더군요. 아버님은 그렇다 쳐도 남편도 엄마를 하인 부리듯 부리다니 이건 좀 아니다 싶었습니다. 저는 식사가 끝나고 그릇 치우는 것을 도와드렸고 남편과 아버님은 거실로 물러나시더니 소파에 앉으셨는데요. 남편은 전화를 받으러 방으로 들어가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어이 잿돌이 라고 하시면서 잔반을 치우시는 어머니를 부르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베란다에서 잿돌이를 가져다 주신 후 다시 부엌으로 돌아오셨는데 리모컨! 이라고 하면서 또 어머니를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설거지를 도와드린다고 싱크대 앞에 있었는데 어이가 없어 그릇을 놓칠 뻔했어요. 아버님이 어머님을 부르는 것에 익숙하셨으니 갓 시집 온 제가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호칭하셨던 거겠구나 싶었어요. 설거지가 끝난 후에 어머님이 과일을 준비해서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어머님이 과일을 손질하시면서 애는 언제 낳을 거냐? 일은 언제 그만두는 거냐?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일은 계속 다닐 거라고 말하고 아이는 좀 더 있다가 남편이랑 상의해본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아이는 자연적으로 생기면 낳아야 한다는 둥, 결혼을 했으면 일은 그만두고 남편 뒷바라지를 해야 한다는 둥, 시어머니는 조선시대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결혼했으면 가정에 충실해야지 친구도 만나러 다니지 말라고 하시면서 결혼하면 멀리해야 할 게 있는데 친구랑 친정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냐며 요즘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웃으면서 대꾸했어요. 아버님이 옆에서 듣는 척 마는 척 하시더니 아가 너는 결혼했는데도 친구들 만나러 다니고 일도 계속하고 아이도 안 낳고 그렇게 한다는 게냐? 라고 하셨어요.
옆에 있던 남편이 아버지가 물어보시잖아. 얼른 대답해드려. 라고 한술 더 뜨는 겁니다. 뭐 이런 집안이 있나 싶었어요. 가부장적인 아버지와 순종적인 어머님 이런 집안에 곱게 자란 외동아들인 제 남편 답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아도 일은 계속 다닐 건데요. 저희 둘이 천천히 상의할게요. 친구 만나는 일은. 하면서 차분히 이야기했는데요. 아버님이 제 말을 끊으시더니 못마땅하다는 듯 혀를 끌끌 차시면서 요즘 애들이란 이라며 혼잣말하듯 하셨는데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날은 그럭저럭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집에 도착해서 남편한테 너희 집은 원래 이런 분위기냐? 아버님이 가부장적이고 고지식하신 것 같다. 혹시 너도 부모님이랑 같은 생각이냐? 꼬치꼬치 캐묻고 따졌습니다. 남편은 어른들이 물어보면 그냥 그런 줄 알고 그렇다고 대답하면 되지. 그걸 고지것대로 맞다 아니다 하며 답해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남편의 이런 입장도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저한테 실망이라는 거예요. 서럽고 분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남편이랑 대판 싸우고 눈물로 베갯잇을 적셨네요. 일주일 후에 시어머님이 전화를 하셨는데요. 다음 달에 시아버지 생신이니 금요일 저녁에 시댁으로 퇴근하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루 자고 올 생각으로 짐을 챙겨서 출근했다가 시댁에 갔고 토요일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생신은 일요일이었는데 토요일 아침부터 겉절이랑 잡채, 만두 등 아버님이랑 남편이 좋아하는 것들이라면서 이것저것 만드시는 거예요. 음식 만들기도 지치는데 어머님이 계속 옆에서 여자는 여자가 하시면서 순종해라, 남편 하자는 대로 해라, 아이는 일부러 안 갖지는 말아라, 애기 낳고 집에서 애기 보는 게 남는 거다, 아이 낳으면 젖을 물려라, 그러려면 아이 옆에 엄마가 있어야 한다, 2살까지는 아이가 젖을 먹어야 건강하다, 이런 말씀을 수없이 반복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네네 하고 대답했었는데 나중에는 귀가 아파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참다 못해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야기를 아버님이 들으셨는지 저번에도 그러더니 아가, 너는 네 시어머니가 말하는 게 우습냐? 라고 호통을 치셨어요. 그게 아니고요, 아버님. 이라고 말하려는데 남편이 뭐 하는 거야? 여자가 그냥 내 하면 된다고 얘기했잖아. 라면서 남편이 더 뭐라 하는 겁니다. 3대1로 싸우려니 상대가 되지 않겠다 싶었는데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혼자 방에 들어가서 울다가 집에 가겠다고 남편한테 말하고 집으로 혼자 귀가했습니다. 다음날 집으로 돌아온 남편이 저 때문에 부모님 많이 화나셨으니 나중에 찾아가서 제대로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라고 하더군요. 서럽고 분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날 시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디에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했습니다. 저는 결혼해서 무조건 아이 낳을 생각은 없고 낳더라도 직장은 계속 다닐 거라고요. 요즘 세상에 누가 외벌이로 아이들 교육시키고 집 사고 노후 준비를 하냐고요. 어머니 아들이 그렇게 잘 벌어오는 것 같으냐고요. 거기다 아버님이 식사 때 어머니한테 어이어이 하는 것도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 다음에 저희 계속 보시려면 그런 부분은 고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건 조선시대에나 가능한 얘기고 저는 그런 며느리 될 수 없고 되기도 싫다고 전화로 쉴 새 없이 말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니 신랑이 집에 먼저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하고 통화했다고 넌 대체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했길래 어머니가 쓰러져서 누워 계시냐고요? 당장 사과드리러 시댁에 가자는 겁니다. 저는 사과드릴 일 없다고 했어요. 지금 시댁에 갈 수는 있는데 사과는 못한다고 말했고 남편한테도 입장을 똑바로 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씩씩거리다가 밖에 나갔는데요. 아마 시댁에 갔다가 출근한 모양입니다. 그렇게 며칠을 집에 들어오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았는데요. 저희 엄마한테 연락이 왔어요. 김서방한테 연락이 왔는데 무슨 일 있냐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전화로 말하기 싫어서 엄마네 집에 찾아가서 시댁 가풍이 여자를 애 낳는 몸종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더라 하면서 시댁에서 있었던 일을 요목조목 다 말했습니다.
엄마는 뭐 그런 집이 다 있냐고 하시면서 김서방에게 전화 왔을 때 네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한 줄 알았다며 그런 집안이랑 사돈하고 싶지도 않다고 하시면서 저하고 같이 시댁에 가서 한바탕 해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엄마의 말에 용기를 얻었고 마지막으로 남편의 생각을 듣고 싶었어요.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2번 정도 안 받더니 3번째 전화를 받더라고요. 집에 와서 이야기 좀 하자고 우선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시댁에서 출퇴근했었던 것 같고 제가 아무래도 사과를 할 것 같지 않아 우리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도움을 받을 요량이었나 본데요. 며칠 동안 혼자 지내면서 이 남자를 뜯어고쳐서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라는 생각도 하다가 사람 쉽게 안 변한다고 한번 쓰레기는 영원한 쓰레기라고 생각이 들다가도 어릴 때 그렇게 자라온 환경 탓이겠거니 남 탓을 해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남편과 이야기하면 할수록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실해졌습니다. 남편도 외벌이로 사는 것보다 맞벌이로 사는 게 좋다고 했는데요. 아이가 생기면 아이 키우고 나서 나중에 다시 취직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고분고분하게 말 좀 들어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사과하러 가자고 했습니다. 남편의 생각을 정확히 다시 알게 되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 톨이나마 기대했던 제 자신이 너무 수치스럽고 이런 사람을 믿고 평생을 함께 하려고 했다니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결혼식도 올렸는데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저는 생각 좀 정리하고 주말에 찾아가자고 말하고 밤새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결혼할 때 받았던 폐물을 챙겨서 시댁으로 향한 날이었어요. 굳건히 마음을 먹고 시아버지와 대면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부드럽게 대화를 하려고 말을 꺼냈는데 제가 이야기 못하게 막고 어머님 아버님 죄송하지만 저는 이 사람하고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라고 꾸벅 인사하고 가져온 폐물을 어머니 앞에 꺼내놓았습니다. 이게 뭐라고 하는 거야? 라며 아버님이 큰소리 치시더라고요. 이혼하겠다고요. 여자 알기를 애 낳는 몸종으로 보면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같이 살아요. 저는 이 사람하고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으니 이혼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남편이 저를 붙잡으면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러자고 같이 오자고 한 거야? 라고 화를 내더군요. 너도 그래. 정신 차려 인간아. 애 낳고 키워주고 나중에는 돈 벌어오라는 게 입에서 나오디?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지. 너네 집안이 이런 줄 진작에 알았으면 결혼하지도 않았어. 남편한테 붙들렸던 손을 팽개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야, 야! 니 깎게 지금 어디서? 아버님이 옆에서 소리 지르셔서 제가 야라니 내가 당신한테 야 소리 들을 사람이야? 야, 너네 아빠 정신 이상한 사람인 거 왜 말 안 했어? 이렇게 되받아쳤더니 뒷목을 잡으시고 쓰러지셨어요. 시아버님은 풍채가 좋으시고 평소에도 고혈압이 있어 관리를 하고 계셨는데요. 남편과 시어머님이 아버님을 살펴보시더니 119 전화해서 구급차로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갔고요. 이후로 시부모님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남편은 일주일 만에 집으로 돌아왔고 별거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친정에서는 당장 집으로 돌아오라고 이건 무슨 사기 결혼이라고 하시면서 위자료를 받아내야 한다고 길길이 화를 내셨는데요. 저는 우선 신혼집에서 위자료든 혼수 비용이든 돈을 받아낸 후에 집에서 나갈 생각입니다. 남편은 이제 전 남편이 되겠지만 지네 집에서 출퇴근하는지 집으로 오진 않더라고요. 이런 일들로 별거를 하게 되고 이혼을 결심한 제가 이상한 건가요?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 싶어 긴 이야기 한번 해보았습니다. 미친 것들이 지들이 정상인 줄 알고 잘난 줄 알면 참 무서워요. 결혼 전에 알았으면 참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결단 잘 내리셨습니다. 저는 쓰니님이 그 집에서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